JLPT의 핵심을 공략해드립니다. N3 문법편 1강, 저는 김보람입니다. 네, 문자의 편을 끝으로 문법편 바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문법은 총 3가지 형식의 문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형식마다 어떻게 문법을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들어가 보실 텐데요. 문제 1번에선 총 1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빈칸을 포함해서 문장 또는 대화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올바른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 뒤 문법 형태를 잘 확인하시면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1번에 보시면 A, B 대화문이 나와 있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 선택지에 보시면 지금 조사를 고르는 문제네요. 자, A번 센세 레포토のこと質問があるんですが なんでしょう? 자, 선생님 레포토のこと라고 하면 레포트에 관련된 일을 뜻하죠. 질문이 있습니다만 네, 무슨 일이죠? 자, 레포트에 대해서 레포트에 관련된 일로. 자, 그렇다면 이 의미에 해당하는 조사 몇 번이 될까요? 네, 그렇죠. 3번의 대가 되겠습니다. 레포트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조사 노, 코토, 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문법으로서 무엇무엇에 관한 일로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시즈몽스르 질문을 하다 혹은 소단스르 상담하다 그리고 하나스 이야기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레포트에 관련된 일로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선택지 1번에 나와 있는 니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주로 시간이나 장소 뒤에 쓰이게 되면 몇 시에, 어디에라고 해석을 했었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 뒤에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했었죠. 자, 그리고 2번에 을르에 해당하는 오 나와 있고요. 그리고 4번의 노,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죠. 무엇무엇의, 의것, 무엇무엇인, 그리고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조사였습니다. 자, 그럼 2번. 今度の試合は選手たち 그리고 何より大事な試合である. 자, 여기서 내 아르는 무엇뭐이다의 격식 차린 문어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의미는 그대로 시합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지금 조사를 함께 활용한 문법을 고르는 문제네요. 의미 해석해 보실게요. 이번 시합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합이다. 누구에게 있어서? 선수들에게 있어서. 자, 그렇다면 해당 정답. 네, 4번에 니토떼 선수들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니토떼를 붙이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누구누구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시합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1번과 3번 또한 명사에 수식할 수 있는 문법이죠. 1번 같은 경우는 또시대 무엇무엇으로서 명목으로서 자격으로서와 같은 문장을 쓸 때 활용되는 문법이었고요. 또 또모니라고 하게 되면 무엇무엇과 함께 무엇뭐 하는 거야 동시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또 아때 앞에는 보통형이 들어가게 되죠. 무엇뭐이라서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제노 그리고 맹교시대모 아따마니 하이라나이. 자, 마찬가지로 문법을 고르는 문제죠. 우선 카제 감기라고 하는 명사 뒤에 조사 노가 함께 따라 붙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에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감기 때문에 감기 탓으로. 자,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죠? 네, 세대죠. 무엇 탓으로 명사에 수식될 때는 반드시 조사 노가 함께 따라 붙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탓으로. 따라서 이 세대라고 하는 문법 뒤에는 항상 부정문이 따라 붙습니다. 반대로 2번에 나와 있는 옷가게대 명사에 수식될 때는 마찬가지로 조사 노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만약 선생님 덕분에라고 할 때 센세노 옷가게대 즉 의미 자체가 덕분에라고 하는 뜻이다 보니까 뒤는 세대와 반대로 긍정문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3번의 바까리대 동사 사전형에 수식될 때 무엇뭐 하기만 하고라는 뜻이었고요. 코토대는 우리 조금 전에 1번에서 보셨었죠. 명사 노 코토대 무엇무엇에 관한 일로 에 해당하는 문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감기 때문에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번 세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最近忙しくて 에가 명사 나와 있고요. 食事をする時間もない. 마찬가지로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최근 너무 바빠서 영화 그리고 식사를 할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의 상황 혹은 조건보다 더 못한 상황이나 조건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땐 이 문법을 사용하죠. 몇 번이죠? 네, 4번의 노코로카입니다. 명사에 그대로 수식해요. 그래서 무엇무엇은커녕 무엇무엇은 고사하고, 즉 영화는커녕 식사를 할 시간도 없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1번의 바까리까 명사에 그대로 수식했을 때 뭐뭐뿐만 아니라, 3번도 명사에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 무엇무엇 따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 도코로데라고 하게 되면요, 이때는 반드시 동사의 타형 보통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타 도코로데라고 했을 때 뭐뭐 해봤자, 한다고 해도 라는 뜻에 해당하는 문법. 자, 그 다음 5번. どんなに忙しくても1週間に1冊は必ず本をようにしている.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괄호 뒤에 요니 시테이르 문법이 나와 있고 이 앞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지 활용어를 묻는 문제예요. 따라서 문법과 의미만 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문법 앞에 어떤 표현이 활용되는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일단 문장 해석해 보실게요. 넌나니 이서가시크 때모. 자, 여기서 넌나니와 나니나니 테모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논나니만 봤을 때는 얼마나 라고 하는 뜻이지만 뒤에 태형의 태모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문법으로서 아무리 무엇 해도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시우간이 일주일에 이사츠와 한 권은 가나라즈 반드시 홍어 책을 요니 시테이루 요니 스루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뭐뭐 하도록 하다, 하도록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앞에는 반드시 동사의 기본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죠? 네, 1번 요무요니 시테이루가 되겠습니다. 동사, 기본형, 사전형, 요니스루 뭐뭐 하도록 하다, 하도록 노력하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니스루 이 문법에 대해서만 잘 알고 계셔도 문장 전체 해석하지 않더라도 1번 바로 고르셔야겠죠. 자, 그 다음 大学受験で困っていた時 대학 수업 문제로 곤란해하고 있었을 때 先輩に助けて感謝している. 자, 선배에게 타스케루라고 하면 돕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도와 동사 태형, 간샤시테이로 감사하고 있다. 즉,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선배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받다에 해당하는 수수동사 몇 번이죠? 네, 그렇죠. 1번 모라떼가 되겠죠. 테모라오라고 하게 되면 무엇 해봤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에 나와 있는 아게떼, 기본형 아게루죠. 아게루는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주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선배한테 받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의 쿠레떼, 줘서, 그리고 쿠다사이마시테, 주셔서, 둘 다 같은 의미죠. 존칭 표현과 그리고 친구 혹은 아랫사람한테 쓰이는 표현인데, 쿠레떼와 쿠다사이 마시떼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다, 해주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때는 센파이 니가 아니라 센파이 가가 나와야 쓸 수 있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수동사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가로 앞에 문장 자체가 누가 누구에게 주고 받은 건지 그 문장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어 뒤에 어떤 조사가 나와 있는지, 니로 쓰였는지 혹은 가로 쓰였는지를 보시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료리오 시테이르, 그리고 냉화가 가카테 기타.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진행 표현 나와 있고요. 냉화가 전화가 카카루 걸리단데 걸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무엇 사이에라고 하는 문법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3번과 4번 마데니와 마데는 무엇까지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오답 지어주시고요.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몇 번이 될까요? 네, 그렇죠. 1번에 아이다, 니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니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아이다니라고 하게 되면 무엇뭐 하고 있는 사이에 테이루 아이다니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료리오 시테이루 아이다니 냉화가 카카테키타. 요리를 하고 있는 사이 어느 한 시점에 전화가 걸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 2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이다라고 읽지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료리오 시테이루 아이다. 弟は ずっと テレビを見ていた. 주로 아이다 같은 경우는 ずっと 계속이라고 하는 표현과 부사와 자주 연결이 되곤 하는데요.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 남동생은 계속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계속 TV만 보고 있다는 동작, 즉 지속적인 동작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게 바로 아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1번인지 2번인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사이에 들어가는 표현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1번의 아이다 니가 되겠습니다. 자고 있는 어느 한 시점에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간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자고 있는 사이 눈이 계속 내렸다. 이때는 몇 번이죠? 그렇죠. 이때는 2번의 아이다가 됩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는 동작이 행해진 거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한 시점에 걸려왔다 전화가. 그렇기 때문에 1번 아이다 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매우에노 히토 そんなひどいことをするなんて信じられない. 자, 매우에노 히토라고 하면 하나의 명사자 윗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심한 짓을 하다니, 뭐뭐 하다니, 신지라레나이,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런 심한 짓을 하다니 누구에게? 윗사람에게, 윗사람에 대해서, 윗사람을 향해.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 정답은 니 타이시대가 되겠습니다. 명사니 타이시대 무엇무엇에 대해서. 하지만 주로 앞에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누구누구에게라고도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니쯔이때 같은 경우도 니 타이시대와 마찬가지로 무엇무엇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쓰임새가 전혀 다르답니다. 니쯔이때는 주로 주제나 사건, 내용 등에 대해서 발표하다, 설명하다, 서술하다, 쓰다, 이야기하다 등의 동사들이 따라붙는 표현이에요. 니 칸시 때도 니쯔이 때와 같은 쓰임새를 갖고 있는데요. 무엇무엇에 관해서라고 하는 뜻이요. 그 내용 중에서도 특정 사안을 지목해서 이야기할 때가 니 칸시 때. 하지만 니쯔이 때와 니 칸시 때 쓰임새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선택지에 함께 나왔다. 그러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1번의 니 요때 무슨 뜻일까요? 무엇무엇에 따라서, 무엇무엇에 의해서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朝から何も食べていないので 오나카가 스이때. 자, 괄호 앞에 태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는 태형과 연결할 수 있는 문법을 먼저 지어놓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딱 정답이 하나밖에 없죠. 몇 번이에요? 네, 1번에 시오가 나이. 대시오가 나이라고 하게 되면 무엇 해서 견딜 수가 없다. 주로 감정이나 감각 등을 강조할 때 이야기하죠. 2번엔 나니모나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죠. 호까나이와 시까나이 앞에는 동사, 기본형, 사전형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뭐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태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선택지에서 일단 태형과 쓸 수 없는 문법을 지어놓고 정답을 추려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10번. A, B 대화문 나와 있죠?入社 試験に 受かるコツを 아리가타이のですが そうですね. 자, 일단은 시험에 우카르라고 하게 되면 합격하다라는 뜻이죠. 코츠라고 하는 거는 요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입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을 무엇 한다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일단 선택지에 보시면 동일하게 듣다, 키쿠라는 동사로 활용되었는데요. 일단 이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괄호 안에 들어갈 한국말 의미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찾는 게 훨씬 더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을 어떻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들려주신다면에 해당하는 의미는 몇 번이 될까요?
네, 이번에 기카세테 이타다케따라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키쿠라고 하는 동사가 아단으로 바뀌고 세루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형이에요? 사역형이죠. 들려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사 태형에 이타다쿠라고 하게 되면 무엇 해봤다. 정중히 표현한 거죠. 무엇 해봤다 윗사람에게. 그런데 가능표현과 가정편이 함께 섞였어요. 즉 해받을 수 있다면 들려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에 키이테 이타다케따라 라고 하게 되면 키이테는 그냥 단순히 뭐예요? 듣다라는 뜻이죠. 즉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면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3번에 기쿠코토가 듣는 것이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문법이 올바르지 않는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20歳になって 자, 태형 나와 있고요. 오사케오 논데와 이케나이 밑에 문법이 또 나왔네요. 테와 이케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는 문법이죠. 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20살이 되고 나서가 아니면 뭐뭐 하고 나서가 아니면 동사 태형 까라데나이 또 뭐뭐 하고부터가 아니면 이거를 회화체로 이야기할 때는 까라자나이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2번 A, B 대화문 나와 있죠? 難しくて僕には무엇 그랬더니 B가 そう言わずにまずはやってみてください. 일단 B번의 의미부터 해석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선은 한번 해보세요라고 A한테 권유하고 있죠. A가 뭐라고 했길래 너무 어려워서 나한테는 힘들 것 같다, 무리일 것 같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추측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의미 자체가 부정문이 들어가겠죠. 1, 2, 3, 4번 선택지 중에서 부정문으로 나온 건 몇 번이에요? 몇 번밖에 없죠? 그렇죠. 2번. 데키소모나이. 2번밖에 없죠. 일단 동사 마스형의 소우다는 뭐뭐일 것 같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이때 이 문법을 다시 강조해서 부정형으로 이야기할 때는 소모나이 뭐뭐일 것 같지도 않다. 즉,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너무 어려워서. 자, 따라서 문제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기노 오크타 팍스. 어제 보낸 팩스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했죠? 하이, 하이켄 이타시마시타. 하이켄 이타스라고 하게 되면요. 미루, 보다라고 하는 편의 겸양편이 되겠습니다. 겸양이란 건 상대방에게 나를 낮춰서 공손히 말하는 표현이죠. 네, 봤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 어제라고 하는 시제 나와 있고요. 대답 또한 과거형으로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질문도 과거형으로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의미상 봤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자체는 뭐예요? 질문이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과거형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 지어주시고요.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요? 보다의 존경편, 보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2번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겸양편,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공손히 정중하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낸 팩스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에 고란니 나리마시다까?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고란니 나르 라고 하게 되면 보시다, 보다의 존경표현. 하이켄 스루 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보다의 겸양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문제 13문제 다 완료되셨고요. 문제 1번을 자연스럽게 잘 풀기 위해서는 빈칸, 바로 앞 혹은 바로 뒤에 있는 조사나 어휘 그리고 문법 형태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전체 문장의 흐름, 의미도 잘 이해를 하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선택지가 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선택지를 보기 전에 헷갈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한국어 의미로 먼저 생각한 뒤에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문법을 외우실 때도 문법과 의미만 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문법 앞에 어떤 품사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명사에 붙을 때는 조사 노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로 쓰이는지 과거형으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외워주셔야 실제 시험에서도 안 헷갈리시고 푸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1강에서 보시고 다시 한번 더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2번과 3번은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실게요.